안녕하세요. 첫 번째 꽃길을 골라주신 분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다가오는 새해 나의 애정운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 골라주신 게 저 대사제 카드예요. 이렇게 종교적인 성직자이신 거니까 우선 정직해야겠고, 네, 좀 더 뭔가 정서적인, 그러니까 실질적이고 막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보다는 뭔가 정서적인, 그리고 뭐 자기 성찰의 의미도 조금 강한 그런 키워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앞으로 맞게 되실 여러분의 연애운은 뭔가 좀 이렇게 똑바로 명확성을 가지고 뭔가를 도전해야 하지 않는가, 정직하게. 네. 뭔가를 조금 희미하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다든지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하면 그것은 아니다. 뭔가가 이렇게 명확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 만나서 이렇게 애정을 꾸려나가는데도 좀 명확하게 선이 보여야 할 것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 저희가 또 케이스별로 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애정운이. 그래서 살짝 이제 조금 카드를 훑어본 후에 케이스별로 빠르게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카드부터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 분들이 어떻게 보시나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면은 나인 원즈. 여러분 굉장히 열심히 막 이렇게 하시나 봐요. 모든 일상생활을 되게 성실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극복 같은 거 잘하는 그런 사람. 뭐 회복력도 뛰어나고 결단력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강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때 막 우락부락 강하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사람이 참 단단할세. 내면이 참 올바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으로 좀 보시는 것 같다. 어, 근데 이게 자칫 보면은 이제 뭐 연인이나 뭐 이런 단절 같은 경우도 괜찮겠죠. 근데 이 짝사랑이나 썸이신 경우에서 이러면 조금 상대방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카드는요. 세븐 소즈예요. 이게 이렇게 뭔가 숨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카드죠. 그러면 뭐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숨긴다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관계가 숨겨진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너무 꽁꽁 숨겨서 내가 상대방과 이렇게 원만한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는 음, 어디를 떠나시는데 이게 그러면 감정적으로 그 사람과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것일 수도 있고 진짜로 그냥 뭐 어디 이동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뭐 이곳에서 저곳으로의 이동. 간단하게는 여행, 뭐 이렇게 내가 그다지 원하지 않은 것 그러면 뭐 이직 그쵸? 이직도 내가 원할 수 있구나. 뭐 그러면 글쎄요 또 어떤 예가 있을까요?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무슨 오해가 있었다 상대방과 그러면 이 사람 관계, 인간관계, 애정관계 사이에서는 조금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저 멀리 이제 깨끗한 물로 깔끔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앞으로 순조롭게 나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카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스 거. 나 자꾸 요새 왜 소드를 컵이라 그러지? 죄송해요. 에이스 소드, 그쵸? 이 명확한 거잖아요. 얘가 처음에 저거 대사제 카드랑 조금 맥락이 비슷한. 그러니까 명확해야 돼요. 뭔가 딱 자로 딱 떨어지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희미하면 안 되고 일이 해결이 돼도 딱 떨어지게 해결이 돼야 되고 뭔가가 관계가 보여도 서로가 딱 명확하게 또렷하게 보여야 되는 이 소통이 중요한 거죠. 네, 솔직하게 소통을 해야 이게 뭐 명확해지지 막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런 교류도 없는데 멍하니 이렇게 옆에서 본다고 이거를 결코 또렷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음, 그래서 좀 정직하고 또렷해야 된다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처음 시작에서부터 이 카드는. 그리고 저기
7개 검을 들고 이제 있는 것도 살짝 감추는 속임수 뭐 이런 느낌이니까 사기. 근데 사기까지는 아니겠죠. 이 케이스에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니까 정직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오, 마지막 카드는 그래서 저지먼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판결을 내리는 거네. 이 뭔가를 이제 깨달음, 그렇죠? 그리고 뭐 과거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왔던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고 거기서 얻을 게 있으면 반성을 하고 그걸 이제 기꺼이 받아들여서 그쵸? 중간 지점을 잘 맞추는 그런 판단, 심판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은 나의 다가올 연애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케이스별로 하나하나 이제 리딩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연인 관계이신 분들 계시죠? 이렇게 보시면, 연인 관계이신 분들은 상대방 분이 여러분을 살짝,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렇게 우락부락 이렇게 강한 그런 느낌이 아니고, 인생을 살면서 되게 지혜롭고, 꺾일 때는 꺾어지고, 뭐 펼 때는 펴지고, 이 경험 같은 것도 굉장히 풍부하고, 도전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장애물이 다가왔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고 회복력도 이제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그게 매력인 거죠. 네, 여러분의 매력, 상대방이 느끼는. 그리고 좀 성숙해 보인다. 네, 그런 느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게 썸이나 짝사랑인 케이스면 그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겠지만 이 연인 관계이신 분들이어도 여러분이 좀 그러시면 상대방이 살짝 이렇게 감정적으로 위축되는 그런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괜찮아 보이잖아요. 내가 들어갈 틈이 조금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접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팩 같은 거를 만들 수도 있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면은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조금 속임수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불신. 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상대방분이 이게 뭐랄까 마음을 툭 터놓는 의사소통 이런 거를 조금 피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기 앞에서 여러분이 좀 강인한 사람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이게 좀 그러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죠, 가끔. 나보다 머리 한 수 위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내가 뭘 하든 조금 미숙하게 볼 수 있고, 어, 나, 그러니까 되게 하찮은 그런 건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해서 행동을 하고 말을 했는데 여러분은 되게 뭐라고 해서 표현해야 되지? 엄마나 아빠처럼 이렇게 그거는 되는 거고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혼난다, 야단 맞는다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느낌이 가끔 들 수 있었대요. 네, 우리 관계에서.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툭 터놓고 진짜 자기가 뭐 했던 일, 생각했던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하기가 조금 겁이 나는 혼날까 봐? 야단 맞을까 봐? 그럴까 봐? 네,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합니다. 이 정직해야겠네. 앞에서 저기 제가 대사제 카드에 말씀드렸듯 정직해야 할 것 같다. 이게 지금은 되게 사소한 그런 뭐 속임수일 수 있죠. 되게 그냥 깜찍한 네, 그런 걸 수 있는데 진짜 엄청나게 큰 그런 거를 막 숨기고 있으면 어떡해. 음, 그래서 조금 솔직할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카드를 보면 그래도 이제 물을 이렇게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니까, 어, 도전을 한 후에, 뭔가 이렇게 역경을 극복한 후에 잔잔한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다. 이 뭐, 관계가 막 되게 심하게 흔들리고, 뭐, 파국을 맞이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평화롭고 싶어 하시고, 여러분도 안정을 추구하고 싶어 하시고, 그냥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조금 이제 성장하는데 전념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스 소드는요, 그거 아세요? 이 뉴페이스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내년에 살짝 그럴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이 사람하고, 음, 어쨌든 지금 연인 관계인 관계를 보는 거니까 이 사람이 계속 뭔가 찝찝하잖아요. 저기 숨기는 것 같고 이렇게 확 터놓고 말 안 하고 사람이 대화를 해도 뭔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렇게 남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쵸?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팡이도 많고 되게 할 줄 아는 거 많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역경에 잘 극복하고 이렇게 인생사가 닥쳤을 때 처리 잘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났을 때 당연히 흔들리지 않으시겠죠. 근데 너무 이제 저쪽 분이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도 네. 왜냐하면 좀 되게 신선하고요. 이분은 정직하게 시작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게 이게 명확함을 나타내는 의미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의사소통을 할 때 이 전분과 구패분과의 이 경우처럼 답답하고 이렇게 대화를 되게 많이 했어 하루 종일. 근데 집에 와서 이렇게 나중에 떠올려 보면 썩히 뭐가 마음에 남는 거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감정이 확실하게 교류된 것 같지도 않고 이제 그런 느낌은 없을 것이다. 이 새로운 뉴페이스 분과는. 음, 근데 이제 그러자면 되게 뭐 많은 것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보면 무언가를 그래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십니다. 저 두 사이 분들 사이에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이 저 부패분을 어떻게 이런 점을 좀 뜯어 고쳐줘야겠어. 라고 판단을 내리셔서 이제 그대로 끌고 가시는 건지. 어쨌든 판단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심판이라는 키워드가 나왔고, 여러분이 이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에 따라 다음 새로운 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고요. 저 뉴페이스분과. 그리고 이제 뭐 저 구페이스분과 이제 함께 하겠다 하면은, 더 이제 깊은 연결, 또 성장,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은 짝사랑이나 썸이신 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여러분은 이제 상대방 분에게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인내심도 많고 되게 강인함도 넘치고 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끌리긴 하는데 그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 조금 어렵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 분이 되게 연애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절하게 접근할 만한 뭔가 그런 방법이라든지요. 그런 타이밍 같은 거를 쉽게 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칼 카드를, 칼 7개를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으냐. 애매모호함이겠지. 이 상대방 분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그런 솔직한 마음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렇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겠죠. 뭔가 자기 감정을 직접적으로 다루기보다 그걸 살짝 피하면서 모호하게, 그쵸? 뭐,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물쭈물, 그러니까 정직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투명해야 돼요. 그리고 신뢰성이 좀 있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죽도 밥도 되지 않을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멀리 떠나고 계시죠. 감정적으로 좀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상대방 분이 좀 너무 망설이시는 것 같다. 뭐랄까요. 망설이는데 이제 여러분도 여기서 같이 얽혀서 속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더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보세요. 저 바다는 저 물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쪽 길을 향해서 가느냐에 따라 어쨌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은 이제 상대방 분과의 그것을 이제 좀 종결을 짓고 네. 이 미련이 좀 남을 수는 있지만 앞으로 향해서 네,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낭만적으로 나 그래도 관심이 있다 하면은 서로 이제 이해하고 뭔가 이렇게 평온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한 곳으로 또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야지 오해가 해결이 되고 뒤에 남겨진, 그러니까 뒤에 오해나 미련 같은 걸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거든 간에 우리는 앞으로 가야만 지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결을 하시든 결정을 하시든 해서 갖고 가시든 두고 가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타이밍인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뉴페이스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뉴페이스는 이 전에 있는 분처럼 이렇게 의문스럽지 않습니다. 의사소통이 확실하고요. 어, 자기가 원하는 바,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바, 이렇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람과의 관계를 나아간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제 친밀감을 쌓고 그 유대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이 전분보다는, 이 구페이스 분보다는 수월할 것이다. 이 어, 우선 어쨌든 이게 좀 정직하고, 네, 용기 있게 이렇게 칼을 들고 계신 분이니까요. 네, 수월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지먼트, 같아요. 아까 저 물을 타고 가는 거, 제가 아까 쥐고 가든, 그쵸? 놓고 가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는 타임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거는,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해 보시길. 네. 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의 뭐라고 하죠? 선호도에 따른 거지만, 이 구패분들 이렇게 없어도 이제 저 뉴페분들 오십니다. 저분은 또 소통이 또 확실하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 구패분에게 그 소통 문제에 대한 불편이 있어서 그게 장점처럼 느껴지지만, 저 뉴페분도 그 소통인 부분은 또 그대로 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뭔가 내가 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더 선택이에요. 이분이 더 낫고 저분이 더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선호도, 네, 예, 따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결정을 잘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는 단절되신 분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단절되신 분들은 뭐 그러면 뭐 완전히 그쵸. 저 지팡이 9개가 굉장히 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되게 어려움을 견디고 이렇게 극복하고 더 한층 강해진 다음 것으로 이렇게 진화된 다음 무언가의 그 꼬부기 이렇게 진화된 그런 분인 거잖아요. 저 상대방들 분들이 보기에.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라고 마음속에 존중감도 갖고 계시고, 그, 동시에 이제 조금, 그래서 결국은 내 자리는 없겠구먼. 이렇게 조금 마음을 접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아직도 안 해결됐어. 여러분 사이의 갈등이. 지금 저 검을 들고 있는 게 제가 아까 살짝 숨기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되게 텐션감이 양쪽에 팽팽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심지어 너무 심하면은 이제 못 본 척 하려고, 회피하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 상대방분도 과거에 본인들의 그 실수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못했다. 뭐 세상에 그런 관계는 진짜 막 10명 중에 한두 명 막 이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양쪽 거의 다 이제 실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서로 직면하는 거를 주저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종결이 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나가셔야 할 타이밍이에요. 지금 배 타고 떠나셔야 돼요. 뭐 여기 계속 매달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좋지 않게 끝났어도 네, 멀리 나아가야 한다. 화해가 가능하든지 않든지 우선 이제 이해 그리고 뭔가 이 정상적인 현실 생활, 뭐 평화로움 이런 게 이제 우선돼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저 뉴페이스가 나타나실 수 있죠. 새로운 관계 가능합니다. 신선하게 이렇게 바람처럼 훅 몰아칠 거예요. 근데 저 과거의 것을 제대로 정리를 못한다면 이거 왔다가 진짜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훅 사라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준비가 돼야 되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새로운 연결에 대한 그런 명확함 지금 갖고 계셔야 하고요. 정리 잘 되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깔끔해야 하고 주변이 신뢰를 이제 불러일으키는 행동이니까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좀 의사소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이분들은 결국 마지막 키워드는 그거네요. 정직함 그리고 판단, 그쵸? 심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내년 애정운을 보겠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글쎄요 음, 10점 만점에 뭐한 6.5점 정도? 왜냐면 이게 반이야, 반. 여러분이 선택하느냐, 안 하느냐, 그 반반으로 갈리는 거잖아요. 근데 완전히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고, 네. 그렇다고 뭐 되게 긍정적이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 뭔가 진행 중인 느낌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랄까요. 종결이 확실하게 나지 않았어요. 단절되신 분. 짝사랑 썸이신 분들도 뭔가 아유 정 떨어졌어 막 다른 사람 만나볼래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뭔가가 좀 진행되고 있고 연인분들인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그 심판 저지먼트가 되게 중요한 타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굳이 점수로 매기자면 한 10점 만점에 6.5점 정도 여러분의 내년 6개월 1년 사이의 연애. 음.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타로라는 거는 사주와 또 조금 달라서
그래서 사주 타로로 같이 섞어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 쭉 사주는 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흐름이 나오는 거라면 얘는 진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에너지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뽑았어. 뽑고 나서 조금 흐르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어떤 거에 대해서 집중하는, 치중하는 에너지가 달라지면 또 그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믿을 수가 없어, 거짓이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그때그때의 그 가장 강렬한 에너지를 읽는 곳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리 이 제게 제너럴 리딩이고 랜덤이라고 고르는 그거라고 해도 보시고 끌리는 카드가 딱히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끌리는 게 없는데 막 눈을 막 이렇게 부릅뜨면서 어떻게든 골라야 해라고 해서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 여러분의 에너지가 뚜렷하게 뭐가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정말 내가 어떤 거에 되게 골머리를 앓고 막 고민을 하고 막 그러면 뭐가 이렇게 뚜렷하게 골라지거든요. 그럴 때, 맞는다,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팁을 드려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나름이시니까, 맨날 뭐 나보고 고르래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카드가 이야기하는 대로 읽었다. 제가 무슨, 그쵸? 도사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카드를 읽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제 어느 쪽으로 해야겠다 판단을 내리셔서 한번 해보시고 뭐 6개월 지난 후에 또 그 흐름이 좀 바뀐 것 같아. 그럼 이제 그때 다시 타로를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이 처음 코끼리 분들은 아직 뭔가 진행 중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코끼리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두 번째 팬더 골라주신 분들, 내년 6개월에서 1년 사이 나의 연애운,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 골라주신 건 저 파이브 펜타클. 추운데 밖에서 토끼들이 막 이렇게 오돌오돌 떨고 있죠. 이렇게 정서적인 그런 공허함, 외로움, 뭐 소외감, 이런 경서적인 결핍 이런 걸 의미해요. 어, 그래서 이제 이게 내년 우리의 연애운이니까 글쎄요. 이렇게 사람은 근데 누구나 이런 외로움 같은 게 있죠. 네. 결혼을 해도 외롭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너무 그 외로움이 지나치게 커지면 그 에너지가 한쪽으로 커지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균형을 맞춰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할 것 같다라는 팁을 주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첫 번째 카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제 리딩을 할 건데요. 이따가 이제 케이스별로 연인 관계이신 분들, 썸 짝사랑이신 분들, 그 단절되신 분들 이렇게 따로따로 케이스를 해드릴 거라 우선은 이렇게 조금 빠르게 훑어보는 식으로 하나씩 읽어보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는 투완즈. 여러분에 대해서 상대방 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느낌의 카드인데 두 개죠. 그리고 이 지팡이가 그리고 저 가운데 있는 캐릭터가 손에 지구본 같은 거 들고 있어요. 보이세요? 방향을 찾고 뭐 어디로 나아갈까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뭔가를 할 때도 계획이 있는 거죠. 아무 데나 무턱대고 막 보침 하나 들고 떠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획이 있고 지팡이 이렇게 두 개 딱 양쪽에 가지고 균형도 맞춰져 있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 파트너로서는 뭐 되게 좋은, 괜찮은 사람이죠. 매력적인 사람이죠. 자기에 대한 그런 균형도 갖춰져 있고, 멀리 보는 그런 비전 같은 거 볼 줄도 알고, 이 균형 잡힌 에너지, 뭔가 자신감도 있고 나아가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막 되게 폐쇄적이도 아니야. 막, 이렇게 밖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되게 열려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미래지향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니까 이제 파트너로서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분은 이 여사제가 나왔네요. 그러면 되게 직관, 그쵸? 뭐 깊은 내 마음속 성찰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살짝 비밀스러운 게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신비로운 게 있을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말이 없어. 이 단절되셨는데 말이 없는데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그런 감정 같은 게 막 이렇게 말이 없는데 되게 뭐랄까 긴장감 같은 게 막 이렇게 맴도는 그런 느낌이 어 거리감은 분명히 있어. 근데 되게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폭발해서 막 싸우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냉정한데 냉전 같은 느낌? 그리고 뭐 짝사랑 하시는 분들, 썸 타시는 분들이면 비슷해요. 되게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날 것입니다. 뭐 누군가가 누군가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품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표현할 적절한 순간을 막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근데 그 둘 사이에 뭔가 이렇게 애매한 그런 기류가 있긴 있어. 있긴 있어.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다. 연인 관계도 조금 살짝 그렇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카드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지팡이가 세 개. 아까는 두 개였는데 여기 또 지팡이가 세 개가 나왔네. 이 관계가 성장하고 이제 확장될 거라는 걸 암시해 주는 거죠. 두 개. 그 다음에 지금 세 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말 흐름대로 두 개,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자아 성찰, 나의 내면의 깊이의 고찰, 그리고 성장,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지금 만나고 계시는 굿페이스 분들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요. 뭐, 단절되신 분들이라면, 이 조금 희망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이제 성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제 다음 카드를 볼게요. 다음 카드는 거미 여왕님이 들었네. 그럼 이제 만약에 뉴페이스로 혹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하시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서적으로 뭔가 교감이 잘 되는 건 아니고, 그냥 뚝 잘라가지고 현실이 이렇게 있는 대로 되게 말하고, 보이는 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그런 좀 감정, F보다는 T에 가까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뉴페이스가 나타난다고 한들,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하루아침에 로맨틱하게 막 빠진다든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상대방 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제 성향이 이러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전체적인 관계의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막 수월하게 한눈에 반했소, 삐리리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볼게요. 마지막은 에이스 완즈. 어쨌든 여러분, 뉴페이스를 선택하시건, 구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건, 이 뭐랄까요? 우리 사랑의, 그러니까 저 나무가 우리의 연애, 애정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싹이 이렇게 뽀글뽀글 났잖아요. 저게 이제 점점 커져서 나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쪽을 선택하시든 예전 애인, 지금의 그 뉴페이스, 이 나무가 자라날 성장될 그 싹은 있다는 거죠. 그 불꽃은 있는 거예요. 기회는 새롭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확장을 시키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에너지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싹수는 있다. 기반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연애 그 중이신 연인분들부터 내년 연애운에 대해서 한번 리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팡이 두 개, 지구본도 가졌어. 여러분을 되게 막 비전도 있고 균형도 딱 맞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나 이 실질적으로나 균형도 딱 맞고 뭐 물질적으로나 그런 사람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사려도 깊고 이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 파트너로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매력적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중간에 그 여사제가 나와서 나의 자아 성찰 뭐 이런 거, 여러분하고 여러분 만나고 계시는 분이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셨던지 아니면 되게 정말 어른 같은 연애를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알콩달콩 막 오늘 있었던 일 막 뭐 먹었고 막 시시콜콜 이렇게 나누면서 막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가 막 흐르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지 않은 게 되게 많아.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 네. 그래서 그게 어떤 부분에선 서로가 서로에게 신비로울 수도 있지만 그게 좀 궁금증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막 오해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들은 되게 오래된 부부 같은 느낌. 막 갓 시작한 연인들의 막 그런 활기 넘치는 에너지라는 느낌보다는
눈빛만 보아도 알 것 같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유 귀찮아 그냥 해 막 이런 느낌 있죠.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촉을 믿고 이 타이밍에선 좀 이런 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요런 시도 한번 해봐야 되나 이런 걸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내 촉이 이때는 안 나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네 굳이 나서지 않으시는 게 좋은. 그러니까 계속 일관되게 안 나서시면 안 되고요. 그 내 촉은 근데 대부분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아도 이게 맞춰온 그 감이랑 그 방향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촉이 있을 테니까 그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함께 이제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지팡이가 세 개니까. 네,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함께 나아가야 할 공동의 공유된 목표 같은 게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저 한 곳을 보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그게 있어야 하잖아요. 뭐 부부면 부부, 연인이면 연인, 이런 게 있어야 하잖아요. 너무 서로 둘이 따로 놀면 안 되니까. 근데 묘하게 말을 이렇게 막 많이 하고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자주 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내 두 분이 잘 맞아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냥 그 같은 방향으로 가고 계시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난다 하면은 이 사람은 음, 어려워요. 잘 되기가 되게.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저 상대방 분은 뭐 이렇게 냉철하고 막 이러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하고 표현을 좀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이 분도, 이 새로 만날 분도 되게 따뜻한 사람은 아닐 거거든요. 되게 지적이긴 해. 그리고 뭔가 논리적이고 좀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면이 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어있는 부분이 살짝 이제 감정적인 그 부분인데 거기에 마침 그런 게 발달된 사람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휙 하고 흔들릴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서 뭐 끌릴 수는 있어요. 지적인 면이 있고 이제 뭐 논리적이고 이렇게 분석 같은 것도 잘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직하네. 뭐 이런 느낌 줄 수는 있죠. 그 부분에서 끌릴 수는 있지만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뉴페이스를 선택하시던 구페이스를 선택하시던 이렇게 막 나아가려고 하는 열정과 막 흥미, 이거 너무 재밌어. 막 이런 막 열정이 막 끌어올라. 이런 가능성이 조금 요구되는 그런 시기다.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온다 하면은 그거 이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좀 주도권을 잡으셔서 제가 아까 여러분의 촉을 믿어보라 하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좀 한번 해보시면 이 관계가 되게 활기차고 조금 더 이렇게 변화된, 한 단계 성장된 그런 관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리딩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은요. 상대방 분이 봤을 때 여러분 굉장히 딱 갖춰진 사람이에요. 뭔가 되게 자신감도 있고요. 에너지도 되게 균형 잡혀 있고요. 심지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하는 태도도 되게 무례한 편이 아니야, 잘. 사람들 이렇게 잘 배려해서 사려 깊고 좀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대방 분이 봤을 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사귀었을 때 되게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을, 끝까지 갈 수 있을 그럴 만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도 갖고 계세요. 어,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저 여사제 카드를 보자면, 근데 이제 여러분의 뭐랄까요? 지금 그분과의 관계가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긴데, 미스테리하다? 좀 신비롭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감정이 있어. 숨기고 있어. 근데 이제 그거를 막 표현할 적절한 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적절한 어떤 그런 표현을 찾고 있다든지, 조금 이럴 수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이제 잘 모르겠어서 망설이는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좀 되게 신비롭고 거리감이 있고. 그러니까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 빼고 남들은 다 눈치챘을 수도 있어. 저들 사이에 뭔가 미묘한 그 말로 코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기류가 있어. 그런 게 흐르는데 둘이 무슨 티는 잘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귀는 것 같지도 않아. 근데 그런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다. 왜?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만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은 보세요. 저 지팡이는 이제 더 확장되는 잘 될 거거든요. 이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내년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뭔가 조금 의미 있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 상대방 분과.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면 웃기는데 두 분이 모두 이 상황을 아니면 상대방 분을 조금 어, 테스트를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좀 이렇게 좀 알아보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우 이런 거 좀 숨막혀서 싫다 빨리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여러분이 조금 마음을 열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조금 정직하게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게 이거를 좀 더 가깝게 나의 아름다운 연애를 가깝게 땡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되게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발전하면 되게 좋아요. 네, 좋은 관계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렇고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난다 이런 걸 보면은 나타날 수 있어요. 있는데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이분이 되게 감정적으로 막 표현을 잘하고 이런 사람은 아닐 거거든. 대신 굉장히 지적일 거예요. 사람 똑똑해 보일 거고, 어떤 내가 조금 어려운 일 이런 거에 빠졌을 때, 되게 뭐 백마탄 기사처럼 아니면 공주님처럼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서 되게 똑똑하게 현명하게 그거를 조금 처리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이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분과 잘 될 것 같지는 않다. 왜냐하면 되게 안 맞아요. 여러분과. 이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 이성적인 그런 쪽으로 지금 치중이 되어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여러분이 매력을 살짝 느낀 거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막 따뜻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뭘 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통할 것 같고 이런 느낌은 없거든요. 잘 될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에이스 완즈. 어쨌든 지금 열려 있고요. 여러분과 상대방분 사이에 그 기류가 뾰롱뾰롱뾰롱 하고 이제 새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잘 일구어서 나무로 크게 성장시킬 수도 있지요. 이거 이제 되게 어, 긍정적인 잠재력이잖아요. 꽉 닫힌 결말의 잠재력. 네. 그래서 이 마음을 열고 이분과 이제 좀 해보시면 인내심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용기가 안 난다 하면. 그래도 어찌저찌 이렇게 속도는 느리지만 그 방향으로 흘러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느리게 할지라도 마음을 더 열어보는 그런 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 음, 되게 연결이 될 가능성이 조만간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절되신 분들 한번 볼게요. 단절되신 분들은 그분이 여러분을 기억할 때 되게 그래. 그 되게 사람이 된 사람이었지. 되게 사려도 깊고, 비전도 있고, 나에 비해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십니다. 매력적이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선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단절된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을 해야 되잖아. 이 상대방 생각에서는. 근데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을 하는 방법이 되게 모르겠어. 되게 그거를 미스터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기다린다. 이렇게 하고 예, 기다린다. 조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만약에 뭐 다시 재회를 원한다, 다시 만남을 원한다 하시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화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 당시에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나서 깔끔하게 화해를 한다,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상대방 분 쪽에서 먼저 뭐 잘못을 하신 분이었다면, 내가 미안했어. 정말 미안했어. 해서 저 상대방 쪽에서 먼저 이렇게 한 발 물러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화해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서로의 동등한 에너지가 교류돼서 이게 깔끔하게 전에 있었던 실수나 그런 상황들이 해결이 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저 상대방분이 좀 더 이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네, 시야가 넓어지고 해서 여러분을 보듬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미안했어.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한 발 물러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될 것이다. 아니면 여러분 쪽에서 더 마음이 넓어져서 이렇게 여유로워져서 그렇게 보듬어서 될 그럴 재회일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뉴페이스가 나타나면 어떤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예, 이제까지 쭉 케이스별로 말씀드렸듯이 만날 순 있어요. 근데 이분이 좀 되게 똘똘해 보이고, 이렇게 착해 보이고, 내가 좀 어려움을 닥쳤을 때 크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줬어서, 그거는 되게 인상 깊어서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근데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음, 이 정서적으로 뭔가 울림이 좀 부족하다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내가 단절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조금 허한데 이분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뛰어날지 몰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어쨌든 지금 여러분의 애정은 저기 지금 지팡이처럼 애정우는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이렇게 다 죽은 나무가 아니죠. 바싹 마른 나무가 아니에요. 지금 싹이 난 것처럼 뭔가 뽀글뽀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손이 쥐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저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키워나가느냐에 따라서 큰 나무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새싹이 잉 하고 죽어버릴 수도 있겠죠.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든 아니면 이제 예전 페이스북과에 이렇게 불꽃에 불을 붙이든 여러분이 어쨌든 이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시다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팬더분들은 총 애정운, 내년의 애정운 1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저는 한 10점 만점에 8점 정도. 네. 아니, 8.5점 정도 할까? 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야, 8점만 하자. 죄송합니다. 자,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분들은 문제가 저기 아까 보이시죠? 이게 감정적인, 음, 그, 그 감정적인 허전함에 대한 문제라고 했잖아요. 토끼 두 마리, 네, 저기 펜타클 5개가. 그런데, 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뉴페이스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른 것에는 괜찮은 부분이 많은데 감정적인 것에는 울림을 줄 수가 없는 네, 그런 허점이 있잖아요. 근데 저 뉴페이스 분과는 지팡이 세계에서 상대방 분이 좀 더 마음을 넓히고 내가 미안했어라면서 이렇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재회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에이스 원즈 마지막 저 지팡이에도 막 이렇게 뽀글뽀글 싹이 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되게 긍정적일 수 있는 긍정적으로 전망할 수 있는 연애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점. 네, 10점 만점에 8점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요. 타로라는 게 뭐 거짓말 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주는 우리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쭉 흐름을 보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타로는 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읽는 거예요. 이 당시의 에너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이세요. 그래서 이거를 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이 상대방 분과의 어떻게 흐름이 또 바뀌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때 돼서 또 보면 이게 또 달라져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 리딩도 제네럴이지만 카드를 골라보세요라고 했을 때 딱히 끌리는 게 없는 게 있어요. 그런 날은 굳이 막 이렇게 막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굳이 고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 상태로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 마음속의 에너지 중에 뭔가 하나가 푹 이렇게 나와서 그거에 너무 고통을 받고 아니면 뭐가 푹 나와서 그거 하나에 너무 이제 기쁨을 얻고 이랬을 때 그게 정확하게 뽑아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은 내 마음에 중용의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재미로 그냥 골라보신던가 이러면 되지. 이렇게 뭐 굳이 어떡하지 막 이거 없는데 뭘 골라야 되지 막 이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대로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리딩에서 그냥 제가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세요라고 해주시네요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네. 아, 이분들 헤어져야겠다. 이거 상대방분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럴 때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올 때 아닌 이상은 제가 말씀드렸듯 우리의 이게 계속 유동적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여러분의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해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8점 정도면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애정은. 그래서 굿페이스 분과 저렇게 여기는 뉴페이스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굿페이스 분과 그렇게 좋은 쪽으로 결말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방향을 보는 게 어떨까. 근데 나 그 사람 나 학을 뗐잖아요. 나는 싫어요. 이제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뉴페이스 분들과 함께 왜냐하면 저 지팡이는 나의 의지니까요.
그 뉴페이스 분들과 함께 감정적인 그 공허함, 울림이 없더라도 다른 부분 괜찮으니까 내가 맞춰보겠다. 뭐 이래도 되는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우리 팬더 골라주신 분들도 내년에 좋은 인연 만나길 바랄게요. 그래서 리딩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 번째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 나의 애정은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끌리는 카드 저 뽑아주신 게 투소즈. 고르는 거예요. 네, 둘 중에 하나. 이렇게 막 저울질하지 말고, 이렇게 재지 말고 하나를 골라야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이게 글쎄요, 전체적인 리딩이 그런 의미일 수 있죠. 그렇게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마음 하나를 딱 정해서 균형을 잡아라. 안정적인 관계를 이렇게 추구해라.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고 상대방의 감정을. 그래서 이제 카드를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고요. 우리 연인분들 그리고 썸 짝사랑이신 분들, 단절되신 분들 이렇게 케이스별로 정리해서 제가 마지막에 다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카드는요. 컵이 5개. 파이브 컵. 근데 이제 3개는 넘어져 있고 2개는 살아있고 남아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슬픔이나, 네, 아쉬움, 이런 게 남아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잊어야겠죠. 지나간 건 또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 뒤를 보고, 네, 이 남아있는 희망에 좀 더 무게를 실어봐야 한다. 그런 느낌. 감정적으로 복잡하시겠죠. 네. 그래도 사람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는 에이스 펜타클.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시작하기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누가 나타나나, 뉴페이스가? 예, 네, 성장할 수 있고, 뭔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있는 느낌, 뭐 이런 걸 수도 있고요. 만나시는 연인이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 우리 사이의 유대감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카드는, 펜타클이 6개예요.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거 아까 똑같네. 그러니까 오늘 밖에 저울질 하지 마. 이렇게 균형을 맞춰.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이게 건강한 주고받기. 뭐 이런 거. 감정적으로든, 뭐, 물질적인 것으로든, 그쵸? 자, 그리고 다음 카드는, 어, 펜타클, 킹 펜타클. 뉴페이스가 나타나긴 하는데, 어, 글쎄요, 이건 좀 케이스별로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컵이 6개죠. 되게 옛날 짝사랑, 뭐, 과거에 만났던 소꿉친구, 행복했던 추억을 회상하는 거, 뭐, 이런 느낌도 있고요. 따뜻하다, 정서적이다, 이런 느낌이 강한 카드. 그러면 제가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께 리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 연인 관계이신 분들 보면은 상대방분은 여러분을 생각했을 때 이제 저런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컵이 5개. 네. 3개는 넘어졌지만 2개는 남아있는 어떤 부분 속에서 이렇게 아쉬움, 후회 같은 게 있나 봐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의 연인분을 만나서 네, 잘 된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보시기에 그때 그 사람 아직 못 잊었나 보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계실 수도 있죠.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면 근데 이 두 분 사이의 관계는 어쨌든 더 안정적이고 예전 지나간 것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섰습니다. 유대감이 더 깊어질 거고요. 더 돈독해질 거고요. 어떤 기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의 관계가 재거듭나는 그런 기회가 머지않아 찾아온다. 6개월에서 1년 사이. 자, 그러면 그 다음은 펜타클이 6개. 그런 이유는 이 서로 주고받기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공평하게, 동등하게, 저울질하지 않고,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고, 이 의미 있게 서로가 서로에게 네가 주면 내가 받고 내가 주면 또 네가 받고 공정하게 뭐 물질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그런 게 되게 잘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쿵짝이 잘 맞으신다.
음, 그래서 이 뉴페이스가 와도 그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뉴페이스 분은요, 이게 펜타클 왕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분보다는, 어, 어떤 분야에서 더 뛰어난 걸 갖고 계신 분일 수 있어요. 되게 단적인 예로, 극단적인 예로, 뭐,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데, 이 사람은 재벌일 수 있어. 아니면 뭐 사업을 해서 돈이 많아. 아니면 지금 만나는 사람은 그냥 나랑 비슷비슷한데, 막 무슨 박사, 석박사야. 공부를 막 열심히 했어. 결과물이 막 엄청나. 뭐, 집이 뭐 부자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계가 되게 더, 이 상대방 분보다 더 뚜렷이 안정적이고 더 뚜렷이 성숙하고 뭔가 이렇게 얻어낸 뭔가가 있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여러분은 잘 흔들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상대방 분도 썸이나 뭔가 이렇게 불꽃이 튀는 일이 있다고 해도 접근하는데 되게 신중하실 것 같은데, 네, 되게 신중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중에 이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려 봤을 때, 썸이었던 듯, 썸이 아니었던 듯, 썸이었던 것 같은 뭐 그런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서로에게 호감은 있어. 호감은 있는데, 서로 확실하게 분출하진 않으면서 그냥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일관되게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이제 선택하지 않음으로 마무리되는 그런 관계. 예, 라고 설명을 하면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카드를 보면 이게 보세요. 이게 아이 둘이서 꽃이랑 이 되게 오밀조밀한 저 마을에 모여가지고 막 눈빛을 교류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따뜻한 느낌입니다. 유대 관계가 되게 돈독해지는 거고요. 신뢰가 있고, 우리 옛날 동네 사람들, 뭐 알던 소꿉친구 다 이렇게 믿음이 있잖아요. 신뢰, 그리고 뭔가 사랑의 행운, 이런 되게 몽골몽골한 느낌의 카드예요. 그래서 이 연인 관계이신 분들이라면 내년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실 것 같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지금 만나고 계시는 연인분 있죠. 그분이, 뉴페이스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면, 그러니까 저 왜냐하면 첫 번째, 다섯 번째 컵에서 연인분이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얘가 지나간 거에 뭔가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예전 그 분과 너무 이렇게 슬프게 헤어져서 안 좋게 헤어져서 상처가 많아서 자기를 지금 만나서 음, 이렇게 좋게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잘해줘야지라고. 그래서 저 킹 펜타클이 예전 그 헤어진 나쁜 연인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일 수도 있어요. 예, 아니고 그냥 진짜 이런 그냥 평범하신 분과 만나서 잘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라 하면 중간에 저런 조금 조건이 더 괜찮은 아니면 좀 더 뭔가가 외모가 더 잘생겼다든지 그 뭔가 내 눈을 한번 이렇게 훅 이렇게 뒤집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를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렇게 연결로 이루어지진 않을 것 같다. 호감에 그친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들은 보면은 이거 상대방 분 여러분을 되게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좀 사연이 있다, 복잡하다. 아, 이분들 조금 과거에 그런 것 같아. 맞나요? 예, 애인과 헤어지신 지 얼마 안 됐다던가 아니면 이 전 연인과의 상태에서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신 분들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썸 짝사랑하고 계시는 그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보았을 때 어휴, 그래도 그렇게 힘들 텐데 대단하네. 어이구, 용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감정적으로는 힘들겠다라고 생각은 하신대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라면 저분 괜찮은 분이신 것 같아요. 저 에이스 펜타클이 나왔죠? 이 지금 딱 좋거든요. 우리 함께 시작하기. 이게 우리 의미 있는 관계로 진입하기 아주 딱 좋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과 함께,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그리고, 음, 그분과 이렇게 만남을 하면은 여러분이 그 감정적으로 힘들어 했었던 그런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고 자기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예요. 중간에 저 저울 들고 있는 저 사람 보이시죠? 그러니까 되게 중간에 이렇게 다 맞춰가지고
이 상호작용도 되게 잘 되고 공정하고 평등하게 감정이 오고 가는 게, 네, 그렇게 해주려고 굉장히 애를 써주실 겁니다. 균형 잡힌 관계, 진정한 만남이란 이런 것이야, 진정한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이런 거를 해주고 싶어 해요. 그런 걸 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뉴페이스라 하면 이제 이분을 만나는 거겠죠. 아니, 말하는 거겠죠. 내가 지금 이제 지나간 사람이니까 이분 괜찮은 분이에요. 안정적이시고요. 되게 신뢰성도 뛰어난 분이십니다. 만나면 괜찮아요. 조금 주의해야 할 거는 여러분이 어, 저 과거에 상처를 받은 지 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는 거야. 누군가랑 사랑을 빠질 때 막 혹 빠지면 나 또 그렇게 갑자기 막 당하고 막 띵하고 뒤통수 맞고 이럴까 봐 마음을 완전히 이렇게 내서 그 사랑에 쑥 빠지지 못하고 주변을 자꾸 이렇게 현실도 막 생각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좀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안쓰러움을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거 잘해주고 싶어 하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막 그것도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안간힘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관계에, 진전을 조금 늦출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믿고 한번 맡겨보셔도 괜찮다, 이분은. 그리고 이분과 이제 함께 하면 마지막은 저기 시골 마을에서 어린이 둘이 이렇게 꽃 같은 거 보면서 둘이 막 의사교류하고 그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림 그대로,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느낌 그대로 여러분이 이렇게 달콤하고 뭔가 되게 감상적이고 막 이제 이런 관계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뭔가 이렇게 친숙하고 안전하고, 우선 안전하잖아요. 옛날 고향, 옛날 동네 이런 느낌이니까. 음, 그럴 수 있다. 이분들은 그러면 진짜 막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옛날 동창 아니면 옛날 뭐 동네에서 만났던 사람, 그런 인연. 그래서 이제 내가 상처받고 이런 거를 잘 도와주고 싶어 하고, 아니면 이제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온 사람, 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이제 단절되신 분들 보면은 이 지금 단절되신 그분들, 헤어지신 그분들, 어이, 내가 너무 상처를 줘서 상처 엄청 받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게 되게 후회되고 좀 미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 좀 씩씩하게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미안하면서 존경하는 그런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있고 그분과 화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카드니까. 근데 이제 그분과 화해를 하려면 하나의 조건. 서로가, 서로에게 그 우리가 잃어버렸던 신뢰를 회복하는, 네, 그 과정과 그 시간을 이제 기꺼이 함께 하겠어.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게, 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분과의 문제점은 결국 그거였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자꾸 저울질한 거, 잘 결단력 있게 하나를 결정하지 못한 거, 저기 앞에 토끼가 칼 두 개 있는 것처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만 계속 하는 것 같고 막 손해 보는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뭐 감정적으로든 뭐 물질적으로든 그러니까 이게 틀어져서 지금 우리가 이 단절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만 회복이 된다면 뭐 이분들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뉴페이스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냐라고 하면 뉴페이스 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기 그 킹펜타클이 그 뉴페이스의 카드거든요. 되게 실질적일 거예요. 네, 그리고 엄청 조심스러울 거예요. 그게 본인의 그런 데에서 우러나오는 조심스러움일 수 있고, 여러분을 보고서 느껴지는 조심스러움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조심스러워. 막 그렇게 막 되게 막 급하게 다가온다든지, 막 뭐, 그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느꼈을 때 너무 조심스럽다 못해. 음, 이렇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 봐 손해 안 보려고 일부러 발을 안 담그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 그럴 만큼 이게 좀 되게 조심스럽고 되게 신중하고 좀 이러실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대방 분이 뭔가 이렇게 부끄럽다든가 뭔가 용기가 안 난다던가 이런 가능성보다 뭔가 그냥 여러 가지 실질적인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현실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봤을 때 이제 여러분에게 막 그렇게 막 마음은 있어도 돌진해서 막 이렇게 다가간다고 한들 나중에 결과가 인제 어떨 것이냐 막 이런 거에 대한 생각 때문에 좀 신중하신 것 같다. 그래서 이분은 잘 생각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 마음속 후보에 넣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뉴페이스는. 그래서 이 마지막 카드를 보면 옛날에 이렇게 우리가 좋았었지. 예, 그 구페이스 분과 이렇게 옛날에 좋았던 그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다시 몽골몽골 솟아나는 때가 온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나다가 재회가 되는 그런 기회가 펼쳐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그 오래된 그 상처를 우리가 함께 그래 이거 극복해보자. 그때 내가 이건 잘못했고 이건 너가 잘못했다. 이렇게 서로 가운데를 딱 맞춰서 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사이가 오면 그런 시간이 오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린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 전체적인 애정은 이제 1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해본다면 글쎄요 아까 앞에 분들 점수를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이분은 조금 10점 만점에 7점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연애운이니까요. 연애운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5점 이하는 아니고. 근데 이제 뭔가 그쵸. 해결해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거리들은 있기 때문에 한 7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 코알라 분들이 어쨌든 한 줄 요약을 해보자면 어, 균형을 맞추고 어디에 기울어지지 않게 저기 토끼 칼 2개 중에 그럼 하나 꼭 맞춰야 하고 그쵸? 저기 펜타클 6개, 6개, 6개 공평하게 맞춰야 하고 그러니까 이 공정하게 그 균형을 잡힌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우리 에너지가 좀 더 이렇게 안정적일 수 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더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라는 키워드인 것 같아요. 서로 그거를 이제 이해해주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도 세 번째 코알라 골라주신 분들도 그렇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앞서 두 캐릭터 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로라는 거는 또 사주랑은 조금 달라서 이 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흐름 이런 게 아니고 그때그때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그런 리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걸 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제 상대방 분하고 또 뭐 어떤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 사이에 에너지가 이렇게 유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돼서 보면은 또 이게 뭔가 판도가 달라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말씀드리는데 제게 아무리 제네럴 리딩이라고 하지만 그 카드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굳이 내가 왜 오늘 땡기는 게 없어, 끌리는 게 없어. 그러면 안 고르셔도 되는 거예요. 그거로도 그 상태로도 괜찮은 거거든요. 이게 뭔가 내 마음속에 너무 이제 힘든 게 막 너무 많아. 그러면 그 에너지가 이렇게 크니까 그 카드가 또 곰방 눈에 들어와요. 근데 내가 또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오늘 기분이 좋아. 네.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이렇게 치솟아. 그럼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카드가 단박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이 마음의 에너지가 중용을 잘 잡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재미로 한두 장 뽑아본다라고 하는 거지. 뭐 이렇게 크게 팁을 얻고 이런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들도 지금 뭐 결과가 혹시 나쁘다고 생각하시거나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안 맞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뭐 다 괜찮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거나 뭐 여러분께 뭐 이렇게 속이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정말 코드가 그래요. 타로는 그 에너지가 그때그때 중요한 거라. 그리고 저는 이거를 그냥 카드가 얘기해 주는 대로 읽을 줄 아는 사람일 뿐이라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이제 팁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다음에 또 에너지가 이제 커졌을 때 그때 다시 보시면 맞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이렇게 내 에너지가 준비가 돼 있을 때 이것도 읽는 게 잘 맞아요. 그래서 우리 코알라 분들도 내년 6개월에서 1년 사이 연애운 간단하게 얘기해 드렸어요. 꼭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네 번째 곰돌이 골라주신 분들, 앞으로 올 6개월에서 1년 나의 연애운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골라주신 저기 끌리는 카드 보면은 템퍼런스 나왔어요. 이제 중용을 지키라는 거죠. 네, 균형을 맞춰라. 네 마음이 지금 굉장히 들들 볶이고 있느냐. 중용을 맞춰라. 뭐 이런
리딩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우선 이렇게 한번 쭉 카드를 훑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인 관계이신 분들, 썸 짝사랑이신 분들, 단절되신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요. 어이구야, 완드가 10개. 이게 이제 여러분을 상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 시각에 대해서, 리딩인데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닥쳐도 오뚜기처럼 되게 잘 일어나는, 그런 사람. 아니면 지금 너무 막 이제 뭐랄까요. 현실의 그 풍파. 예. 막 혐생이라고도 하잖아요, 가끔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치여가지고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근데 진짜 그러신가? 자, 우리 상황이 지금 멈춰 있다, 뭔가가 막혀 있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아까 살짝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너무 현실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감히 이제 우리 관계를 진전시키는 쪽으로 에너지를 쏟기는 더 무리일 것 같다. 라든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라든지. 이제 다음 카드를 한번 볼게요. 다음 카드는 어, 지금 이제 연인분이시면 만나고 계시는 분, 네, 이야기인 거고, 짝사랑이나 썸이신 분들은 이 이전에 구페이스에 관한 이야기예요. 단절되신 분들도. 근데 이제 그분이 되게 빠르게 속도감이 있고, 강렬하고, 막 이런 사이. 근데 조금 감정적으로 깊이는 얕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카드를 볼게요. 어이구야, 이거야말로 속도감에 관한 카드잖아요. 예, 지팡이 8개가 막 후두두두두 빨리 떨어지는 느낌. 이, 되게 뭔가가 빠르게 발전할 거예요. 관계가. 연인분들이시던, 뭐, 이렇게 썸짝사랑이시던, 단절된 분이시던, 흐름이 좀 빨라질 거예요. 이제 그게 뭔데요? 말하고 하시면 그건 이따가 자세하게 할 테니까 죄송해요. 자세하게 이따 말을 켜고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이, 이 지팡이가 나온 거는 그냥 속도감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 카드, 우유부단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꼭 내가 골라야 하잖아요. 이게 주저하거나 조금 이럴 타이밍이 아닌데, 라는 걸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 처음 이제 연인 관계이신 분들부터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 분들은요, 여러분 되게 책임감 강하고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끝까지 이렇게 끝을 보려고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존경심, 막 이런 거 느끼고 있고요. 음, 근데 이게 조금, 저렇게까지 너무 많은 거를 힘들지 않나? 막 이렇게 본인 생각에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짐을 짊어지었다. 너무 지나치게 항상 많은 일을 떠맡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연인이시니까, 자신보다 여러분이, 더 그쪽에 에너지가 커서 관심이 나한테는 조금 더 멀은 것 같아라고 느끼실 수 있다. 어쨌든 좀 너무 바빠서 내가 뭐 만나고 싶다 투정 부리기도 조금 뭐 하고 너무 바빠서 내 그런 조금 철없는 모습 이런 거 보이기도 조금 민망하고 좀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카드를 보면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좀 멈춰 있는 것 같은 느낌 듭니다. 의사소통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아. 이게 왜냐하면 저 짐을 짊어진 게 많으니까 그렇겠죠. 저게 이제 여러분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넘어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해결은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게 많아요.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심적으로도 용기도 안 나고 한 걸음 이제 내딛는 것도 어렵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 와중에 여러분과 만나고 계시는 저 분은 어떠신가? 되게 에너지가 이분은 또 근데 살짝 달라. 이분은 에너지가 빨라요. 이렇게 강렬하고요. 저기 말을 탄 기사 보이는 느낌 그대로입니다. 돌진하는 느낌, 에너지, 막 젊은 느낌,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좀 타이밍 같은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만날 시간이 없어. 내가 얘기할 시간이 잘 없어. 라고 저분은 느끼시거든요. 되게 자주. 왜냐고? 자기는 빨라 계속. 그쵸? 그리고 어떻게든 여러분 주위를 막 말을 타고 맨맨맨맨 돌면서 이렇게 빈틈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항상 저 지팡이 들고 낑낑거리면서 바닥만 보고 자기를 못 보잖아요. 그리고 나를 볼만하다 치면은 이 칼에 둘러싸여서 눈이 가려져 있어. 그럼 또 못 보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타이밍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 이 의사교류를 충분하게 할 시간, 뭔가 감정 소통 이런 거를 제대로 할 만한 그런 여유 이런 게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대신에 우리가 그런 게 서로 딱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께는 그런 걸 할 만한 여유, 이 상대방 분에게는 조금 기다려줄 만한 여유, 이런 게 서로가 딱 준비가 되면 이 상황이 굉장히 찰떡같이 붙어서 빠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지팡이가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빠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상대방 분이 종종 실수를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종용 아닌 종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는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 굳이 저렇게까지 다 안 해도 되는데 책임감 너무 세. 저거는 좀 포기하고 나에게 좀 시간을 줄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자기 멋대로 성급하게 결정할 수도 있고, 네. 자기 멋대로 조금 뭐 갑자기 막 나는 오늘 준비가 안 됐는데 오늘 자기야 뭐 영화 예약해놨어 뭐 몇 시에 보러 와 막 다 그 시간에 알바 가야 되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나 그 시간에 뭐 엄마 만나러 가야 되는데 뭐 우리 엄마 병원에 계셔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결정을 이렇게 나쁜 마음에서 한 게 아닌데 그 성급하게 막 이렇게 자기 그거에 취해서 한 것이 여러분에게 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되게 불필요한 그런 그쵸. 그런 감정 같은 거를 조성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보면 근데 우유부단해. 여러분 근데 두 개 다 놓지 못하나 봐요. 칼 하나는 저 상대방 분이고 칼 하나는 저 지팡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진 모르는데 놓을 수 없는 거겠죠, 지팡이가. 뭐 얘가 많죠. 그냥 일이 워낙 많은 사람이야. 뭐 그럴 수 있죠. 일을 못 놓는 걸 수도 있고 뭐 우리 집안 문제? 나 아니면 우리 집 뭐 해줄 사람 없어. 그래서 나 돈도 벌고, 뭐 병원 가가지고 병수발도 해야 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학생이면 뭐 공부, 내 커리어가 지금 먼저 우선이지, 뭐 이 사람은 조금 기다려줘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예는 많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여러분이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이 한쪽은 그 나의 상황, 한쪽은 저 상대방 분을. 근데 이렇게 주저하다가 될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발전을 하고 싶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조금 하나를 이제 고르고 결정을 해야 될 타이밍이지 않나.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썸이나 짝사랑이신 분인데요. 상대방 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냐. 신뢰할 만한 사람. 인생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네.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 막 이런 마음이 조금 있어요. 속에서 무시하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가볍게 만나도 되겠다. 이런 생각 절대 못 해요. 네. 이제 그런데, 좀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죠. 이게 너무 현실적인 거에 짓눌려 있으니까 자기가 조금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워낙 그렇게 자기가 알아서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내 손길을 받아들일까? 거절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되게 합니다. 되게 조심스러워요. 음.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상황에는, 그래서 그 상대방 분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기회? 이런 게 되게 손에 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기회가 너무 없어.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너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연결된 것 같기는 해요. 감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마음은 그런데 나아갈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발을 묶어 놓은 게 아닌데 발이 묶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래서 이분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짝사랑 썸이신 거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을 알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이분은 좀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다. 막 아이고 안쓰럽다. 이제 근데 막 되게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으로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도와주고는 싶은데 그게 이제 연애적인 호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거기서 이제 발전이 되긴 하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우선 자기 지금 말 타고 되게 열심히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저 목표나 그 야망 같은 게 되게 지금 집중돼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의 그 감정의 깊이나 이런 거 좀 깊숙이 알아차리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음,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는 의도치 않게 뭔가 조금 나를 무시하나? 막 이런 느낌 받을 수 있다. 근데 저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뭐 동정심 이런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되게 괜찮은 사람,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있고요.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 네, 합니다. 그리고 뉴페이스, 뉴페이스는 나타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분인 것 같고요. 네, 뭔가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요 하시면 그렇진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저분하고 되게 빠르게 스릴 넘치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뭔가가 하나가 탁 열리면. 아, 근데 이제 그 뭔가가 하나가 탁 열리는 게 뭐냐고요? 여러분이 마지막에 저 칼을 두 개를 들고 계시죠? 둘 중에 하나 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 나만의 그 마음속의 내적 갈등.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능해요. 이 상대방 분하고 나아가는 거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근데 이렇게 뭔가 단호하게 딱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이거는 가능해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타이밍이신 것 같아요. 짝사랑 분들이시면. 그리고 저분과 하면은 저분 성격에 그렇게 막 의문스럽고 막 꿍꿍이 이렇게 숨기고 막 좋아하면서도 안 좋아하는 척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거든요. 네, 되게 시원시원한 사람이야. 호쾌한 사람? 호인?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그런 호감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내가 너무 막 슬퍼 보이고 힘들어 보이니까 뭐 동정심 아닌가요라고 하시는데 그런 것조차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뭐랄까요? 음, 이거 되게 또 죄송해요. 또 그냥 되게 단적인 예인데 항상 이런 예만 자꾸 드나 안 먹힌다고 생각하시나 그 왜 뭐 그 여유가 있게 어릴 때부터 쭉 자라온 사람들이 있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여유가 없게 쭉 자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게 뭐 감정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어쨌든 근데 이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핍이 잘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은 상황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그 사람을 상처 주거나 막 이러려고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함으로써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느끼나? 이제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자기가 그거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못되게 구는 게 아니야.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듣는 사람도 말이나 그런 표현 같은 거는 나 맥이나 이렇게 기분이 나쁘긴 한데 이렇게 보면은 걔의 막 행동이나 막 이런 게 진짜 너무 스스럼 없고 너무 해맑아. 그러면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좀 뭔가 되게 오묘한 감정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상대가 막 맥이나 막 이러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진짜 너무 너무 순수하고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저분이. 그래서 저 상대방분이 여러분을 막 동정하거나 막 이런 것까지는 생각할 줄도 몰라. 네. 그런 것도 몰라. 그냥 자기 인생 사는데 되게 속도감 있고 활기차고 막 지금 이런 분이고요.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 살고 그런 모습에 마음이 끌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인류애적인 느낌으로 아이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지팡이 두세 개 정도는 내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만 마음을 열고 이렇게 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 하시면 이 관계가 되게 후루룩 빨리 흘러갈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 상대방 분은 우선 앞뒤 재는 게 없거든. 의심하는 것도 없고 뭐 아쉬울 것도 없고 뭐 내가 손해 본다 이런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네, 후루룩 흘러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절된 관계이신 분들은 상대방 분 그쵸? 미안하겠지. 지금 본인과 이렇게 단절된 후에 너무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잖아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지금 떠 안으셨어요. 그쵸? 막 뭐라 할까요?
너무 힘들어. 거기에다 지금 자기가 그 힘든 거를 하나 더 얹어준 거잖아요. 이 단절을 함으로써.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마음은 너무 미안한데 자기가 가서 도와주겠다? 막 이렇게 하면은 장난해? 막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조금 망설여지고 무섭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점점 점점 나아가면은 나를 무시해?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조금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그래서 이 상대방분이 지금 이별한 후에 저런 느낌이신 거예요. 저 칼 눈으로 가려서 둘러싸인 그런 느낌이신 거예요. 정신적으로 뭔가 감정적으로 이렇게 딱 막힌 느낌, 가로막힌 느낌 받고 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과거 막 이런 내 실수, 의심 이런 거를 계속 지금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또 이렇게 반복하면 어떻게 하지? 나 다음에 또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뭔가 이렇게 두려움을 만드는 거예요. 방해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다. 네, 이 상대방분 되게 거침없는 분이셨군요. 네, 여러분이 느끼기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충동적으로 굴 때도 있었고, 여러분 입장을 고려한다기보다 막 그냥 한 거야. 자기 내키는 대로. 그래서 여러분 너무 힘들었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뉴페이스 나타나십니다. 여기 짝사랑이신 분들은 앞에 두 분과 조금 해석이 달라요. 저 지팡이가 흘러가는 게 뉴페이스가 빠르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되게 흥미롭게 새로운 시작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가능성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관계를 완전하게 받아들이려면은 준비를 미리 하고 계셔야 해요. 예전의 거를 다 이렇게 정리하고 털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되게 순식간에 부지부실간에 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새로운 분과 한참 이제 된 후에 막 이렇게까지 빨리 나갈 줄은 몰라서 이제 서서히 진행해서 정리해야지라고 했는데 막 너무 순식간에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서 뒤늦게 막 아차 싶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전에 계셨던 분하고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 너무 요구되는 타이밍이다. 그럼 마지막 카드도 너무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지금 내면을 돌아보면서 이거 정리하는 게, 칼 하나. 나머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래 내가 이제 받아들일 만큼의 여유까지도 만들어 보겠어 라는 것이 또 칼 하나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사람 안 만나겠어 그래 한번 받아들여 보겠어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시고 명확하게 선을 이제 그어 놓으셔야 된다. 네. 그래야지 다음에 뭐가 생겼을 때 당황 안 하고 되게 잘 흘러갈 수 있어요. 흐름에 내 몸을 맡겨서. 그래서 이 카드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망설임 지금 망설이고 뭐 나는 다른 거에 신경 쓰느라고 여기 결정해야 되고 이런 거는 살짝 미뤄둬야 돼라고 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빨리 중요한 게 오고 있으니까 정리할 거는 빨리 정리하고 결정해서 내가 손을 내밀 건 내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단력 있게 행동을 해야지 칼 두 개 계속 영원히 쥐고 평생 죽을 때까지 안고 갈 순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순간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와요. 그러면 이제 내가 요번에 연습해 봤던 걸로 다음에 다시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좀 더 현명하게 해결해 질 수 있게 되니까 이거 뭐 왔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거 나 못하겠어 하고 죽을 때까지 가져가실 필요는 없다. 네. 이런 거 결정을 하고 나서 아이고 이제 좀 나아졌겠거니 도 다음에 또 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때 또 울면서 질질질 나 이거 어떻게 나중에 그 끝까지 가져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몇 번 해보고 이제 연습을 해보는 게 낫겠죠. 나도 단단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노하우도 생기고. 그래서 우리 곰돌이 분들도 이제 여기까지 리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타로 카드는 이제 앞에 세 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간의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리딩이에요. 그래서 사주 같은 거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흐름이 있다고 하지만 타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가 크냐에 따라서 이 뽑히고 보이는 카드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지금 누구랑 헤어져서 막 되게 힘든 상황이야. 그럼 머릿속에 계속 그 사람과 만나야 되나? 아닌가? 막 이런 것만 머릿속에 가득 차잖아요. 뭐 돈을 벌어야지, 뭐, 내일 아침에 짜장면 먹을까? 이런 거는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되게 단적인 얘기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막
그 에너지가 높아졌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카드를 뽑으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제너럴 리딩도 끌리는 카드 골라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오늘따라 끌리는 게 별로 없어. 그런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날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의 에너지가 막 이렇게 들쭉날쭉 뭔가가 심하게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되게 좋지 않고 되게 나쁘지도 않고 가운데 평온을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재미로 보는 거지. 네, 이렇게 끌리는 게 없는데 막 굳이 막 막 이렇게 눈물 나면서까지 열심히 막 빨개질 때까지 막 골라야 해 막 이러진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로를 뭐 거짓말이야 뭐 다 그냥 뭐 누구나 하는 말 아닌가 막 다 이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까지 리딩을 해드리면서 아니면 저도 리딩을 해보면서 그게 굉장히 내 에너지에 따라 달랐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리딩도 물론 이제 맞는 분도 계시고 안 맞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맞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조금 팁을 얻어가셔서 일상을 사시는데 조금이나마 편안해지시길. 저는 그래서 이 타로를 계속 리딩을 하는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댓글도 막 잘 맞는다고 위로 얻어간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도 좀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셨길 바랍니다.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곰돌이 분들도 여기까지 리딩을 마치도록 할게요.